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 발표는 아니네요. 보니까 이게 또 근거라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 또 하게 되는데 저기 요새 삼성이 많이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심우범마법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때는 뭐 전 세계 휴대폰 판매 1위였고 근데 지금은 보면 반도체에서는 TSMC에 완전히 밀리고 있고 뭐 모바일 기기에서는 애플한테 또 뭐 완전히 밀렸고 그래도 이번에 S24 나오면서 인공지능에서 이제 그 번역, 통역 이런 기능 때문에 또 많이 사람들이 산다 그랬었는데 오늘 아침에 발표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아침에 봤어요. 그 챗GPT 4가 애플만 지원한다 그러더라고요. 애플 기기에서 활성화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와 이게 약간 뭐랑 똑같냐면 한때 지금은 이제 애플이 자동차에서 완전히 손 뗐지만 한때 애플이 이제 애플카 만든다고 그랬을 때 얘기 막 돌았던 게 닛산이랑 기아하고 이- 협의하다가 안 되고 닛산하고 이제 막 협의하고 있을 때 야 닛산하고 애플하고 해가지고 하면 둘 다 시너지가 장난 아니겠다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MS가 지금 시가총액 1등 기업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니까 10등 언저리 내에 있는 그러니까 5등 안에 있던 두 기업이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각자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걸 이제 협업하는 거예요. 모바일 생태계에서 완전한 강자를 구축했던 애플하고 인공지능에 있어서 지금 선두를 쳐 나가고 있는 이 GPT 그러니까 오픈 AI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거거든요. 야, 이거 이러면 와, 삼성전자랑 더 힘들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많이 들려고요. 요새 나오는 신기능들 이렇게 보니까 야, 앞으로 이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정보가 특히 지식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제공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이제 유학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써서 그 정보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실제로 취득한 사람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어떤 부가적인 이점을 많이 노렸었는데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게 사라졌잖아요. 소위 말하는 유학이라고 하는 이점 자체가 많이 없어졌는데 야,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되면 연구라고 하는 활동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연구 주제를 정해가지고 연구를 할 때 선행 연구들부터 시작해서 막 하는데 요새 나오는 것들 보면 그간에 사실 이렇게 저만의 노하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굳이 없어도 충분히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해주니까 이게 야, 앞으로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뭔가 창의적인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적으로 제가 한 4개월, 5개월 전에 전 인공지능 관련된 기사를 매일 받아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메일로 계속 보내주는 게 있어서 그거 그냥 이렇게 서치만 하다가 그 챗GPT 관련해 가지고 서드 파티라 그러나 협업하는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에서 노래를 직접 작곡하는데 몇 초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작곡을 할 줄 알지만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야, 진짜 그럴듯하게 정말 제가 만약에 이거 음원 하나 다 찍어가지고 만들어서 가수 섭외해서 녹음해서 편곡해서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그 나름대로의 어떤 수준이 있는 정도의 퀄리티의 노래를 10몇 초 만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가사도 제가 직접 쓴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의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러이러한 내용의 가사를 써줘. 그랬더니 제가 다 쓰고 노래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딱 듣고 너무 그럴듯해가지고 제 지인분한테 선물했거든요. 그거를. 근데 제가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줬는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제 노래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야 이거 되게 잘 만들었네. 이런 생각. 들어보실래요? 근데 간단하게 만들었던 거? 잠깐만요. 이것도
1, 2절 다 나오진 않는데 아니 하지 말까? 되게 쪽팔린데. 해주세요. 음, 해줘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저 혼자 이제 사용하는 네, 그런 건데. 안전공학 최교수 지식까지 넘친다 노고에 감사해요 고맙다고 말해요 영광과 동기 부여해 교수님 최교수 빛나니려라 저 하늘이 너를 기리네 많은 학생들이 인정해 최교수 사랑합니다. 아유 쪽팔려. 뭐 이런 거 되게 그럴듯 하지 않아요? 10몇 초만 하면 뭐가 뚝뚝뚝 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거 응원하는 노래를 만들어줘. 그랬더니 그냥 10몇 초 만에 만든 거예요. 근데 아, 노래까지 정말 신기합니다. 왜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그냥 괜찮은데 이런 또 뭐 있지? 아, 저 이거 공부해야 이거 되겠네요. 이건 좀 저기 아니 듣지 말죠. 하나 더 되게 신기해서 하나 또 찍어봤는데 이거 되게 웃긴 게 이거는 약간 R&B 야 R&B 리듬으로 안 되겠니? 일단 했더니 이게 언제야? 1월 3일 올해 초 아이, 새해부터 할 일 없었나 보네요. 최 교수 너는 나의 영웅이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 나의 가장 안전한 보호막 너만큼 중요한 사람은 없어 사랑해요 안전공학 박사 너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도전해볼 수 있어 내 곁에 계속 있어줘요 나의 안전한 보호막 아유 이거 되게 그럴듯하지 않아요? 뭐 뚝뚝뚝뚝 하는데 몇 초 만에 그냥 와 이래가지고 그때 좀 재미 들려서 두 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이거 이렇게 만들다가 제 대학원 선배님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딱 했는데 되게 그럴듯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내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야 너무 야 너 역시 작곡한다 그러면 대단하다. 아마 아니 작곡은 아니고 그냥 요새 저기 인공지능으로 후다닥 만든다 그랬더니 되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이게 1월 달 했던 거니까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어디지? 무슨 잠깐만요. 그것도 기사 한번 찾아볼게요. 그것도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무슨 공모전에서 AI가 만든 노래를 내가지고 입상해 버렸어요. 여기 있다.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점사 마세요 저도 환갑 돼요? 한 지방교육청이 박람회에 쓸 주제가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1위로 선정된 곡이 알고 보니 AI가 만든 노래였습니다. 심사에 참여한 유명 작곡가조차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홍영재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주제가로 선정된 곡입니다. 응모작 12곡 가운데 희망찬 가사, 밝은 악풍이 높게 평가돼 한 초등학교 교사가 만든 이 노래가 주제가로 선정됐습니다. 선정 사실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살펴보는 과정에서 선생님께서도 AI 곡이라고 말씀도 주셔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전달됐습니다.
AI 서비스의 문자 명령 입력을 수차례 거쳐 만들었다는 겁니다. 작곡도 노래도 모두 AI였던 겁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유명 작곡가 김영석 씨는 제법 수작이었다며 당혹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잠깐만, 그럼 이걸 1위를 줘야 되나? 이제 그런 퀘스천마크가 생겼고, 주최 측은 AI를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이 없었고 미래 세대를 위한 박람회의 주제와 부합하다며 주제곡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AI가 일상뿐 아니라 예술계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창작의 정의에 대한 논란은 거셉니다. 독일의 한 사진작가는 국제사진전에 일부러 AI가 만든 이미지로 응모한 뒤 1위에 선정되자 수상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림, 음악 등 여러 예술 분야에 이미 AI가 깊숙이 침투했기 때문에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마르셀 드샹이 변기통 갖다 놓고 사인해서 자기 어떤 엄청난 어떤 현대미술사의 획을 긋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고 이런 것처럼 AI에게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과 철학과 사상과 혹은 아이덴티티 혹은 인생을 살아왔는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지지 않을까? 예술, 그리고 창작에 대한 새로운 정의, 또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라는 숙제가 놓였습니다. SBS 홍유재입니다. 네. 이게 그냥 이제 근데 올해 초만 해도 제가 저거 이 쿠파일럿 가지고 만지작거릴 때만 해도 뭐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 공모전 수상까지 해버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구글에서 발표한 거 하고 챗 GPT-4하고 애플하고 연기한다는 거 이거 보니까 야 이제 앞으로는 진짜 뭔가 만드는 테크닉 이건 도구에 불과하구나. 이제 진짜 아이디어. 앞으로는 진짜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한 세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모션 그래픽이라고 이제 우리 저기 막 컴퓨터 그래픽하는 기술에 처음에 빠져가지고 막 공부했던 데가 2007년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한 거의 십몇 년을 막 빠져가지고 거기에 공부하고 관련 작업하고 뭐 하면서 진짜 매일 밤새고 뭐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 기술을 할 줄 알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부가가치가 충분했고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선진 기술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몇 년 지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하는 툴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근데 좀 지나니까 전혀 이제 수익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을 수준으로 이제 되게 범용화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저 작곡 배우려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진짜 막 엄청 예, 다녔었거든요. 학원도 많이 다니고 뭐 그 아티스트하고 협업도 많이 하고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올해 초에 물론 이제 음악을 만드는 감각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금방 따다다닥 만들었겠지만 어쨌든 올해 초에 이걸 몇 번 만져보고 딱 들었던 생각이 아까 김영석 작곡가가 그러잖아요. 이제 나 뭐 먹고 살지? 그러니까 그 기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컴퓨팅 이 기술은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평준화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원에 가서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일정한 주제에 대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거든요. 그러니까 박사라고 불러주고 제가 말씀드렸죠. 행안부 회의에도 자문회의도 들어가고 하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이 그간에 했던 거를 인정해 주는 건데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잠깐만 이거는 내가 몇 년을 정말 내 개인적인 시간과 열정과 뭐 맨땅에 헤딩과 이런 것들을 바쳐가지고 이뤄놓은 건데 야 이제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너무 범용화 되겠는데 제가 처음에 그런 그래픽 기술 배워서 범용화 되는 데까지 그래도 한 10년 이상 걸렸는데 AI 이제 막 지금 노는 거 보니까 야 이건 10몇 년이 아니라 몇 달 안 걸리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이거를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아니면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아이덴티티하고 어떻게 결부시켜야지 그걸 잘 믹싱하면 또 다른 뭔가 창조물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러지 못하면 이제 또 어떤 분기점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거 막 되게 이렇게 딱 보면서 야, 앞으로 세상이 정말 많이 달라지겠다. 여태까지 40몇 년을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생각에 주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완전 산산이 부서지겠는데? 이 생각만 갖고 살았다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참 달라지는 세상이다. 많은 게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예. 오늘 저기 제가 아까 장난으로 만든 거니까 그거는 그냥 이따 편집할 때 빼고, 그거 올리고, 네. 그리고 사실 뭐 제가 다 만들어 본 건 아니죠. 왜냐면 얼마 전에도, 어, 제가 이제 디자인할 줄 아니까 로고나 이런 것도 제가 만들어 주거든요. 나 아는 사람 뭐 사업한다 그러면 제가 로고 작업도 해주고 작년에 제가 대한산업안전협회 뭐 요건 뭐 어차피 다 한 거니까요. 이게 마지막 건가? 완성. 음. 요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작년에 대한산업안전협회 사업 전략 관련해 가지고 할 때 이렇게 로고 가이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안전제일이라는 걸로 해서 CI를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본 가이드가 어떻게 되고 글자체는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것들 의미를 다 전달해가지고 이 로고 가이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이런 식으로 쓴다. 네.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 네? 이 시각 디자인 기술이 대단하신데요. 아니 그러니까 돈 받고 납품하는 거죠. 제가 그냥 그 정도 제가 디자인 공부를 오랫동안 했다니까요. 제가 뭐 하나 빠지면 그냥 완전 제가 작곡한 노래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 별로 아무튼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하려고 그가 많이 공부한 거잖아요, 되게. 근데 굉장히 많이 전문적이십니다. 제 딸이 디자인과를 나왔는데요. 예. 시각 디자인 영상을 나왔는데,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우수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무튼 그래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 주변 제가 납품도 하고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뭐 한다 그러면 제가 그것도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저 자주 가는 삼겹살집 간판 디자인부터 그러니까 저랑 단골인 집은 제가 그냥 해줘요. 뭐 리니얼 작업합니다 그러면 아 사장님 그러면 제가 뭐 여태가 잘 얻어먹었으니까 근데 이게 해주고 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건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메뉴판을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죠. 이제 가격이 바뀌면 이게 얼마짜리야? 이게 14,000원이었잖아요? 지금 최근에 언제 해줬습니까? 4월 30일에 해줬잖아요? 네. 가격이 바뀔 때마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딱 보고 있으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스케치도 했다가 이거를 또 가져와서 컴퓨터에 딱 해서 폰트를 하나 다 맞춰가지고 색감 맞춰가지고 딱 톤앤 매너 맞춰가지고 옷도 맞춰주고 뭐 이거 쫙 해가지고 다 들여었었거든요. 그 아이디어를 하나 갖고 그거 갖고 이제 쫙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어떤 이렇게 뭐 3D 작업도 해주고 영상 작업도 해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아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게 좋으니까 재밌고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뭐 기본 세트가 로고 작업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로고 가이드부터 시작해서 명함부터 시작해서 홈페이지 관련해가지고 한 거 홈페이지도 만들고 하거든요. 막 그러니까 쫙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즐겁고 재밌고 근데 사실은 그거를 그 기술을 익히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했겠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2010년인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인가? 하루도 안 빼놓고 강남역 주변 매일 학원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학원 1년 과정 끝나면 어떤 과정 또 들어가서 또 공부하고 또 어디 가서 또 들어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혼자서 다 하는 거죠.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뭔가 딱 들어오면 아 그럼 이 로고 가이드 요거를 해가지고 3D 작업할 때는 어떻게 하고 요거를 홈페이지 가지고 어떻게 하고 요걸 요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막 SNS에는 요렇게 넣고 막 혼자서 막 재밌게 혼자서 막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AI 보니까 몇몇 아이디어만 뚝뚝 하니까 그냥 쥐가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십몇 년을 나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익혔던 기술 자체를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듯이 막 와, 씨, 이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제 앞으로 중요해지지 않겠다. 이런 또 기술이나 이런 거는 이제 AI에게 어떻게 잘 설명하는지가 이제 되게 중요하겠다. 내가 원하는 게 뭔데, 예, 이러고 이렇게 구현을 해줘. 어? 요건 요렇게 할 거야. 이거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제 세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우리 학우님들도 그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인터넷이 막 이제 활성화될 때 그걸 거부했던 사람들은 어쨌든 시대에서 뒤떨어지고 나보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되고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내가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거부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음. 제가 오늘도 여기 모 기업 가서 8시간 강의하고 왔거든요, 이건. 8시간 강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누구는 사람들 앞에 서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8시간이 아니라 1시간 떠드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나 그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떠드냐. 근데 누구는 오늘도 제가 끝날 때 그랬어요. 아, 여러분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 다 못해가지고 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행한 겁니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많은 걸 말씀드릴 텐데 너무 아쉽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힘을 믿거든요. 데이터베이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들을 그냥 내 생각 머리 안에 넣어두면 이거는 어쨌든 우리 만각국선에 의해서도 며칠 안 돼서 다 사라져 버리고 또 다시 생각해내면 그게 언제 내가 생각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생각을 체계화시켜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할 때 바로바로 꺼내서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우님들한테도 제가 지난 어떤 뭐 그게 몇 달 전이 됐든 아니 몇 년 전이 됐든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따따따 해서 바로 보여주니까 그게 안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로만 떠드는 거는 뭐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냥 근거를 보여주면서 과거에 이런 걸 했었어요라고 해서 딱 보여주는 것 자체는 더더군다나 이게 제가 어 의과대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많겠죠. 근데 그것도 그냥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선언 아닌 선언을 했지만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모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약간 분야를 좀 정했어요. 또 막 공부하다 보니까 누구 또 만나보고 싶어진 거예요. 기능의학을 전공해야 되겠다. 아, 기능의학이란 이 분야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 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무런 자료나 이런 게 없으니까 책을 막 사서 읽어보고 그 안에서 또 도움이 많은 학회를 발견하면 학회에 한번 들어가서 거기서 논문을 한번 다운받아서 읽어보고 거기서 주요 있는 사람들 그 학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또 칼럼을 쓰거나 아니면 책을 내면 또 사서 읽어보고 그러면서 아,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리고 이쪽 분야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주류가 되는 또 분과학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게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서 또 세부하게 딱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딜까? 그럼 또 막 찾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어떤 한 분과 연결이 되겠죠. 그럼 제가 또 이제 찾아가겠죠. 그분한테. 가서 아, 제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래서 누군가 예를 들어서 그분이 만약에 저를 만났을 때 그분이 이런 생각이 들게요. 야, 이 사람은 내 뒷조사를 했나?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고 있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얘는 내가 안 받을 수도 없겠다. 아,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나에 대해서 이 정도로 우리 분야에 대해서 막 이렇게 관심이 많으면 분명히 와서 잘할 거야. 막 이런 생각 확신이 들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저는 다 모아놓습니다. 뭐든지 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어제도 제가 이제 요번 달 30일하고 31일 중대재해처벌법 강의가 있기도 하지만 교환을 다 작성해 놓기도 했지만 이제
판결문을 하나하나 이제 막 분해하는 거예요. 막 읽어보면서 이 대표자들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줄까? 지금 현재 경향은 어떻게 가고 있나? 그냥 어디서 다른 데서 들으나 마나 그런 얘기 말고 나만이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 뭐 여기서 엑기스가 뭘까? 막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보고만 있으면 이게 눈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로 모아가지고 계속 정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공통점도 보이고 이유하고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 15호 판결까지 났지만 법정 구속된 사안 자체는 1심에서 이제 2호하고 15호가 법정 구속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 형벌권이 직접 부여된 사건 관련해서 요거에서는 판사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봤다.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상사적 경합관계로 봤다. 이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좀 부당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이걸 이렇게 판단하게 된 계기는 요러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 이후로 창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나 저 사람한테 한번 컨설팅 받아봐야 되겠네. 예를 들면 뭐 그런 의도로 가서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 지금 강의하는 강연자를 좀 우리 회사에 불러야 되겠네. 그래서 좀 보여주면서 얘기해봐야 되겠네. 뭐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딱 뭔가 필이 팍 와야지. 그럼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거 거기 그거를 딱 버무려 가지고 내가 딱 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다 모으거든요. 예전에는 한창 많이 할 때는 어제만 해도 제가 데이터 저장한 게 몇 개더라? 한 60 몇 개 저장했더라고요. 게시물이 60 몇 개 저장했으니까 뭐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 따지면 굉장히 많겠죠, 그게. 근데 그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막 하다 보니까 음, ISO 45001이 그러니까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이 2018년 3월 달에 이제 저기 공표됐는데 ISO 45002 그러니까 45001의 실질적인 저기 퍼포먼스 사례 케이스별로 또 새롭게 부여된 새로운 코드가 작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막 또 찾아보니까 ISO 45004가 올해 나왔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중첩법 하나로 시작된 게 중첩법의 대응 방향 관련해가지고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막 공부하다 보니까 4만 5천을 다시 보고 4만 5천 2 보고 또 지금은 이게 4만 5천 4 보고 이게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계속 이 레이어가 쌓이고 쌓이면 나름의 어떤 생각에 좀 독특한 생각들, 독특한 방법들 막 이렇게 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어떤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음, 박사 한 명하고 석사 5명 논문 심사를 해야 돼요. 이번 학기에. 근데 또 적절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중에서 한 세명이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논문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논문 심사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친구들이 쓴 논문을 다시 읽어보고 뭐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의 데이터베이스도 오고 그리고 내가 그런 걸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딱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막 생각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저희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 정진우 교수님의 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6판 책을 제가 다 교정을 했는데 또 그거 보고 오늘 또 강의하는데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지금 궁금한 거 자체가 행정범하고 형사범 구별도 못 하는데 형사법에 있어서 이거 형법에서 고의하고 과실도 모르는데 양벌 규정도 모르는데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이해시켜 줘야 되지? 사례를 뭘 갖고 가야 되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그 교육생들한테 오늘 교육 받았던 분들이 다 나름대로 임원급 분들인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안전보건 교육 들으면서 처음으로 앉았다고 처음으로 안 졸았다고 앞에서 너무 제가 약간 목이 지금 약간 갔잖아요. 8시간 동안 원래 목 잘 안 가는데 오늘 좀 제가 강의하면서 흥분했나 봐요. 제가 할 얘기 너무 많아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목이 좀 쉬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그 강의 듣는 사람은 그게 느껴지잖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시간 때우려고 막 이게 아니라 얘 지금 할 얘기 너무 많은데 뭔가 그런 게 막 느껴지다 보니까 오늘 원래는 몇 시에 끝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자, 오늘 쉬는 시간은 안 가지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 너무 많아가지고 뭐 쉬나 마나 뭐. 여러분 어쨌든 뭐 내일이면 다 까먹을 건데 일단 뭐 제가 리마인드하는 생각하고 안 쉬겠습니다. 그냥 막 달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거를 주관하는 곳에서 이제 아무래도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찍고 나중에 저 끝나가지고 이제 막 저 라이브 강의하러 또 와야 되잖아요. 또 막 이동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담당자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수님 그 사진 찍은 거 봤는데 뒤에서 그러니까 제가 앞에 있는 사진을 사진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는 얘기가 교육생들이 한 명도 안 나가고 나가지 말라 그랬냐고 겁줬냐고 막 그런 얘기까지 막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나가든지 말든지 나 할 얘기 많아 죽겠으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막 그러니까 거의 어, 제가 작년 말부터 아마 그렇게 시작된 것 같은데 강의하면 PPT나 이런 거 내잖아요. 교환도 작성하고 다 하는데 저는 강의할 때 특징이 PPT를 띄우질 않아요. PPT 뭐 100장 이렇게 만들어가면 그 PPT 아예 저기 파워포인트를 열지를 않아요. 빈 화면으로 끝날 때까지 8시간은 그러니까 빈 화면 갖고 막 그러니까 만약 얘기하면 위험성 평가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고지 있잖아요. 지침. 그거 열어놓고 그거 갖고 8시간 떠드는 거예요. 계속 할 얘기 막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기 뭐야 그 그죠? 이 교환보고 그거 따라가면서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고 답변하는 거 들어보고 이 사람이 요거 모르는구나. 그러면 그거 얘기해주고 오늘은 또 뭐가 뭐 어디까지 갔냐면 저기 ISO 13010 1301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련된 규정 그래서 비교법적으로 이제 비교 분석도 해주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교수님 어차피 그거 번역 제가 못 하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번역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 요 기본적으로 표만만 보라고. 여기 지금 고시하고 뭐가 다른지만 뭐 이게 비교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자고. 그러면서 막 이게 설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신선했나 봐요. 그런 게. 이 사람 뭔데 PPT도 띄워주도 않고 막 달리는데 이게 처음에는 과속하는 것 같은 막 얘기하는데 이게 뭐 쉬지도 않고 막 계속 떠들고 막 근데 이제 그 브레이크를 걸기가 좀 미안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너무 떠드니까 뭐 쉽시다 이런 얘기도 못 하고 그런 게 아닐까. 근데 끝나고 났을 때 그 뭐랄까 일단 오늘도 강의 참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 들으시는 교육생분들이 질문도 많고 질문도 많이 하고 난 그런 거 몰랐다. 뭐 사업주 관련 뭐 사업주의 어떤 책임 관련해 가지고 그거 제가 이제 연계해 가지고 설명 다 드렸는데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고. 자기가 여태까지 이 안전보험 교육을 몇십 년째 들어보는데 교수님처럼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다. 그냥 다 분절된 형태로 이렇게 해줬지 그막 연결해 주려고 이러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되게 여러 가지로 좀 연결되는 느낌이 들고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앉았다. 졸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참 보람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갑자기 무슨 얘기를 이렇게 떠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도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일단 만들어 놔야 예, 이 기본 그러니까 꺼내 보려고 할 때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고 항상 저장해 놓고 내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 놓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 음. 근데 제가 2010년부터 제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해 가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 되게 중요하니까 하나 만드셔가지고 비용 안 드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못 봤어요.
이거 안 하시더라고. 이게 되게 좋다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 예. 하는 게 되게 어떤 식으로 남겨놓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어렵나요? 네. 어제만 해도 그러네. 여기 보시면 5월 19일 법인의 형사 책임. 예. 이게 형법 총론에 있는 내용이에요. 형법 총론 법인의 형사 책임. 이거 오늘은 좀 요거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어제 그 형법 총론에 있는 거 제가 쭉 정리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행정범하고 형사범하고 기본적으로 이거를 내가 좀 사람들한테 좀 쉽게 왜냐면 이 논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해버리면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이걸 내가 좀 이해하기 쉽게 왜냐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행정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행정법과 그다음에 형법의 업무상과실 치사상 세 가지의 경합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걸 고지고대로 그 변호사들이 설명하듯이 해버리면 사람들 하나도 이해 안 될 거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형법의 작동 원리, 행정법의 작동 원리, 그럼 두 법에서 지금 이 세 가지 법에서 그러니까 업무상과실치사상 빼고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인의 처벌이라고 하는 게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 양보의 규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이걸 설명하려면 저도 좀 다양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또 이해도 해야 되고 이 이해된 내용을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례들 예를 들면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뭐 어떤 체계나 이런 건 없고 어, 네 이렇게 그냥 쭉 봐봐요 이게 어제 오늘은 5월 20일인가? 그러네 봐봐요 어제 5월 19일에 어제 다 한 거잖아 이런 거 여기 성심당이 왜 있지? 갑자기 성심당 됐네 뭐 체르노빌 결말까지 몰아보고 뭐 이런 거 약 1시간 좀 넘는 내용이긴 한데 이런 거 다시 정리하면서 저도 체르노빌 다시 보는 거죠. 다시 보면서 여기서 이런 부분을 또 만약에 필요하면 어 그죠. 제가 또 영상 편집할 줄 아니까 또 가서 영상 편집해가지고 또 그걸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신선해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쉽게 볼 수 있는 영상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방점에 찍혀서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어떤 예. 그러니까 보통 저는 강의 한 번 하면 그 영상도 많이 써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영상도 많이 쓰고, 그리고 또 법 강의하거나 할 때는 그냥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나 딱 띄워놓고 하고,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법령 딱 보여주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최근의 사고 사례 보여주고, 또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어, 실무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 판결문 보여주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그런 게 뭔가 다르잖아요. 이게 그냥 자, 산업안전보건법 38조 사업자 안전조치는 기본적인 위험원의 종류를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근거로 해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막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산재가 발생했다. 근데 이 산재라고는 일정한 사건에 있어서 입법부가 바라보고 입법부랜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는 자가 바라보는 시선과 이게 변호인 자체 이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실제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의 괴리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여기에서 서로 각기 달리 바라봐야 될 거는 이런 사안이 있다. 근데 그런 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업주라고 하는 개념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판결문 보다 보면 판결문에 뭐 그렇게 자세히 써 있지 않고 또 사람들이 각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니까 중처법이나 산업법이나 형법이나 업무상 과실치사나 이런 거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밖에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설명을 해주고 기본적으로 얘네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헷갈리지 않는 거니까 예.
운동도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운동할 때도 맨날 운동 프로그램 제가 짜가지고 저장해 놓으면서 계속 그날에 운동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뭐 이런 거를 다 적어놨었던 것 같아요. 네,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영어 공부할 때도. 영어 공부할 때는 제가 몇 년간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신문 기사 계속 번역해 가면서 그때 제가 이제 한창 이 영어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말도 잘하고 싶고 또 외국 문헌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제 사실 그때는 박사과정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게 박사과정 들어가면 외국의 논문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게 번역기 돌리는 건 그렇잖아요.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그럼 직접 내가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그때 초반에는 학원도 엄청 많이 다니고 그걸 안 되니까 이제 과외받고 그래서 과외받는 거가 안 되니까 이제 토스트 마스터즈라고 하는 영어로 연설하는데 매주 가서 막 어울리면서 거기서도 막 연설도 해보고 급기야는 그냥 미국 가버리거든요 혼자 가서 또 오셔 교육 받아보고 거기서 하면 뭐 요런 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국내에서 공부할 때 계속 이제 우리 독해가 되게 중요하니까 네, 외국 영자 신문 뭐 뉴욕타임스나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 해서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면 그거부터 이제 번역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번역하는 게 자신이 있을 다음부터는 굳이 그 내용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고, 뭐, 그게 뭐, 잘했니, 못했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쨌든 논문을 빠르게 내가 읽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 안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제가 독해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굳이 확인 작업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요새 들어서도 몇 년간 했던 거 번역했던 게 여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여기 데이터베이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가끔씩 들어가서 보면 이거 해석 잘못했네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런 재미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45,001, 45,002, 45,004 국제 기준 같은 거 보면 어쨌든 45,001 자체 이게 어느 정도 이해되면 45,002나 45,004는 그냥 금방 읽거든요. 이게 원서로 금방 보거든요. 뭐 그런 누적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안 됐으면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OHSMS에 대한 기본적인 국제규격을 몰라 그 코드 지침문 자체를 모르면 이제 45,002냐 45,004 읽을 때 되게 힘들었겠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이게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용어정 터미널로지에 대한 용어정이 이해도 안 되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시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전공도 안전이고 관련된 코드도 많이 읽어봤고 45,004 같은 경우는 이게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련해 가지고 있더라고요. 올해 나온 건데요. 보여드리면 네, 이것도 5월 19일 날 저장했네요, 제가. 음, 성과, 어, 이벨루에이션, 위험성, 위험성 관련해가지고, 이벨루에이션은 뭐야? 결정. 그러니까 성과 측정이라고 해야 되겠네.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의 성과 측정 관련된 지침. 네. 근데 구조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ISO 45000이라고 거의 비슷해서 읽는 데는 뭐 시간 얼마 안 걸렸고요. 네. 기본 서문부터 이 내용 자체가 다 이렇게 다 중복돼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용어정의나 이런 것부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네. 네, 성과 지표를 어떻게 한다. 일반적인 지표에서는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또 실제로 이거를 그냥 읽어내면서 내가 또 그걸 이해하고 그거를 또 국내에 있는 다른 규정하고 비교해보고 또 이제 법적 관점에서 다른 것과 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 아이디어가 막 생각나잖아요. 이거 어제는 거의 초여름 28도, 29도까지 네, 하고요. 네, 오늘은 조금 떨어져서 한 24, 5도 이렇게 좀 들쭉날쭉하고 네. 습도가 어제는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조금 습도가 있고 뭐 그런 날씨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심우범 하고님은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좀 저기 요새 준비하시는 거는 좀 잘 되세요? 준비하는 거 없는데요? 그 둘 중에 하나 어떻게 정해가지고 준비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 진학하는 거나 졸업하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아 졸업하고 나서요. 네, 요번이 마지막 학기라고 그러셨네. 예, 예. 그러면 저기 편입하신 거라 그랬나요? 네, 그 몇 과목 들으셨어요? 따져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석사 1학기부터 저 박사 3학기에 다 끝냈거든요. 박사 3학기까지 들었던 과목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이제 이 공부했던 거 엄청 많네. 그러니까 이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들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법인가지 치사법 막 공부하고 그렇죠. 이거는 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저 문자과 공부한다는 말씀 드렸었죠? 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게 와, 과목이 엄청 많이 들었네. 입학해가지고 지금 몇 과목 지금 1학기부터 3학기, 4학기, 5학기. 네. 되게 많이 들었네요. 아직도 5학기니까 3학기 더 들어야 되니까 엄청 많이 듣겠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저 안에는 교환도 다 저장돼 있겠죠? 당연히 교환 다 저장돼 있고 제 과제 낸 거 다 저장돼 있고 해당 교과목 공부하면서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다 저장했던 다른 자료들 다 저장돼 있겠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다 저장해 놓는 거예요. 다 저장해 놓고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거 필요할 때 다시 들여다도 보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습관화돼가지고 그렇게 해보니까 어,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저라는 사람의 뭐 예를 들면 뭐 학위를 했을 때 내가 다시 문예창작이라고 하는 이쪽을 내가 글쓰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가 마음 먹고 1학년부터 입학을 해가지고 쭉 공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제 또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쌓일 거 아니에요. 음. 그 나중에 뭔가 뭐 어떤 거에 의해서 뭐가 필요할 때 또 들어가서 보면 또 아무래도 저장돼 있으면 내가 그때의 기억이나 아니면 이걸 또 생각해내기 쉽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어버리면 휘발돼서 다 날아가 버리고 음.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못 꺼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한 10 몇 년이요. 12년. 12년 넘게 운영하면서 했던 이 데이터베이스는 쌓아주지 못하겠죠. 이건 제가 직접 다 저장하고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런 것들을 막 다른 분들한테 보여줬을 때 특히 우리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스라고 해서 개인 서버를 만들어서 직접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그때 그 선배한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선배님 아니 개인이 돈을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그왜 구축하냐고 돈 들게 이거 네이버에서 해킹당하면 우리나라 그 어떤 누구에서도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네이버가 잘 지켜주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전 아직도 그 생각이 유효한 게 비용 들지 않고 어쨌든 공간 무한대로 계속 쓸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가장 좋은 게 모바일 버전하고 완벽하게 호환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PC로 이런 것들을 다 생산 작업을 하지만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혹시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지는 내가 이 핸드폰 갖고 몇 초 만에 다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 많은 것보다도 그 많은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걸 빠른 시간에 찾을 수 있다는 게 최적의 이 장점 같아요.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누가 대신해 준 게 아니라 제가 혼자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지 않나요? 우리 학우님들도 그렇게 꾸준하게 하시라는 네,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주저없이 혼자서 떠들어서 참 목은 더 쉬고 네, 쉬십시오. 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이 말씀 드려야 되겠다. 저기 어쨌든 우리 라이브 강의실에 열심히 오시는 학우님들한테는 귀뜸을 해드려야죠. 요번에 기말고사 문제를 냈는데요. 다중문항이 되게 많더라고요. 다중문항이 되게 많아요. 보기가 4개인데 정답이 4개 다인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의하십시오. 찍어보고 더 눌린다. 그럼 더 눌러보세요. 근데 뭐 난이도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교환해서 100% 냈으니까. 네. 근데 제가 어제 검수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이씨 어려울 수 있겠다 이거. 이거 내용 모르고 그냥 하면 이거 다 틀리겠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우리 학우님들 감사드리고 무슨 소리야 갑자기. 네. 편안한 밤 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